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예비역 소령이시자 현재 군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과거 이제 문영철 기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기자님은 아니시죠? 예, 전 기자입니다. 전 기자십니까? 뭐 시골에 있는 촌부죠. 지금은 그냥 예비역 비상근 예비역 소령 예비군만 하고 있죠. 네, 하시는 이제 문소령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사실 제 채널에 몇 번 더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네. 편집이 안 돼가지고 심지어 집에서도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일본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 시기가 늦춰지고 어쩌다 보니 편집이 늦춰지다 보니 조금 이제 비방이 된 사례가 원래 있었습니다. 방송계 일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무튼 오늘은 또 이게 바로바로 나가는 거라 네. 오늘 편집 없이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저희한테 좀 해주실 건가요? 일단 두 가지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군이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외적 군기겠죠. 네. 원래 그게 또 문제가 된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군복에 관련된 주제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복 외적 군기 이야기하면 또 군기로 이야기하면 또 예비군이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비군 문제, 예비군의 지금 자원 관리의 실태 심각함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소령님께서 그 예비군에 관련돼서 진짜 엄청난 또 토로를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시기도 했고 네. 군기와 관련해서도 유명합니다. 문소령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거 진짠가 연출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저 실화야?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찍고도 몇 개 못 올리신 것도 꽤 있죠. 참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한테도 이제 몇 번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설령이 못 올리지는 못하는데 네.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은 이게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지금 조직의 큰 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군기강이 무너진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군기강부터 먼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얼마 전에 할로윈 행사 때 군복을 입은 게 좀 이슈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군기강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군복에 관련돼서 어떤 규제가 따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당시에 그분이 입었던 군복이 현역 군복도 아니었고 네. 그 가지고 있던 총기도 칼라파트라고 해서 실총과 구분되는 색깔을 두고 있는 장난감 총기를 들고 나가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분은 처벌이 되거나 어떤 단속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복장을 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모든 우리가 법을 처벌할 때는 위법성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위법성을 다 조각 빼버리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코스프레 자체는 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들리는 말로는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게 아니니까 이제 기자가 아니라서 현장에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마저도 우리도 법령을 잘 몰라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 군복에 대한 어떤 법령과 규정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나라다라는 걸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규정에 대해서 군복 및 군 장구류에 관련된 단속 법령이 있는데요. 이 법상에서는 현용 군복에 대해서 제식화되어 있는 복장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군용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군용 마크가 찍혀서 군의 관납이 되고 있는 물건에 한정돼서 군용 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군용물이라는 게 이제 방탄 헬멧이 실제로 군에 납품되는 것, 그렇죠? 네, 방독면이 실제로 납품되는 것, 네. 혹은 대검류나 탄띠 같은 것이 실제로 납품되는 것이 네. 이제 군 용품이고요. 네. 이제 군복 같은 경우는 현역들이 입는 실제로 보급받는 전투복이 되겠죠. 전투복, 정복, 컴뱃 그렇죠. 셔츠 다 그 그렇죠.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네. 군화도 들어가고 군모도 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범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군복도 아니고 현재 뭐 다른 나라 뭐 주한미군이 쓰고 있는 군복도 아닌 거기 때문에 전혀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 파는 네네. 서바이벌용 네, 전투복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지난해 큰 아픔에 사고가 있었죠. 네.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 경찰과 소방관, 군인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공권력이 투입돼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있으니 자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셔서 그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받을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군복에 대한 가치나 존중이나 문화가 대한민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다. 왜냐하면 외국도 표현의 자유 우리보다 더 많은 나라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할로윈 때 군복이나 경찰 복장이나 소방관 복장을 잘 하지는 않아요. 성인이. 그렇죠.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그 직업을 선망해서 그 코스플레이어를 하긴 해도 그렇죠. 성인이 하진 않아요. 성인이 만약에 하게 되면
약간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거나 아니면 범죄자로 보거든요. 어. 범죄 성향을 갖고 있다, 저걸 사칭한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섹시 코스튬으로 많이 입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경, 상업적, 간호사. 그렇죠. 상업적. 소방관은 못 본 것 같네 아직.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되게 섹시한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그래요? 섹시한 그 공권력 1위를 소방관으로 봐요. 뜨거워서 그런가요, 파이어맨?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소방관들이 몸이 좋지 않습니까? 힘든 그 훈련들을 많이 하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용이 되는데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관련 법령이 이미 입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제 그 자율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과감하게 통제를 한 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너무 교육을 안 해서 이런 문제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 예비군하고도 이어지겠지만 요즘 그 예비군분들 복장 보면 네. 뭐 솔직히 예비군들한테 현역하게 똑같이 입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급도 계속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추우면 안에 뭐 왕상내피 같은 거 주는 것도 아니니까 안에 뭐 후드티 끼어 입는 거 저도 이해는 충분히 가거든요. 그리고 살이 찌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새로 줘야 되는데 정부 주진 않잖아요. 그걸 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예비군 군복을 보고 있으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풍경이 뭐냐면 부착물들이에요. 네. 예전에는 저런 칼라 부착물을 썼나? 막 원래 이제 정해져 있는 색깔의 명찰과 그리고 부대 마크도 다 저시인성 눈에 안 띄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예비군도 전시에 유사시에 동원이 되게 되면 전투 임무를 해야 되니까 그 전투복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비군 지정이 되는 기간 동안 당신이 입고 계셔야 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고 간부들이야 자기들이 자비로 구매한 거니까 정부가 따로 통제를 안 하는 거거든요. 물론 네. 그걸 사적으로 팔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군장법에 통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죠. 네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교육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분들이 군복에 형형색상으로 막 이렇게 막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전역복이다. 뭐 전역모다. 하나의 문화가 됐죠. 하나 문화가 됐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나 재미삼아 하는 그 MZ의 문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예비군 훈련에 입고 올 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병사들이 다 뭐 간부들은 거의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병사 요즘 출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근데 많이 요즘엔 하죠. 그걸 꼭 간부들은 안 한다라고도 말도 못 해요. 간부들 중에 하는 새끼들이 놈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드물게 보이는데 요즘에 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럴 수 있죠.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안 좋은 것들이 허용이 되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고 좋은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현상인 거죠. 간부들도 그런 애들이 생겼다고요? 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선배 중에 그 옛날에 비표 달지 않았어요, 선배 비표. 네, 그게 그렇죠. 뭐냐면 이제 부대 대대급을 나타내는 식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전투복 위에다가 막 색깔로 주황색, 노란색 그런 걸로 네. 막 숫자 넣어가지고 비표를 옛날에 박았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과거에 비표를 띄다가 선배가 전투복에 구멍이 난 거예요. 네. 비표를 띄다가 근데 전투복이 아깝잖아. 그치? 거기다 공수 마크를 붙였어. 선배 공수 띄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왜 붙였습니까? 이거 구멍 나가지고 그냥 공수 마크 달았어. 야 멋있지 않냐? 그러길래 선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었는데 그렇죠. 간부들도 뭐 내 때도 그 공수교육을 안 받았지만 특전 특공이 있으면 그냥 옛날에는 그랬죠. 특전은 교육을 받으니까. 근데 저기 전방 수색대 같은 경우에는 안 받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선배 옛날에 규정에는 제가 기억하는 규정에는요 복제 규정에 저도 그것 때문에 규정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규정에 그때 당시에는 부대의 전투력 단결을 위해서 혹은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수한 부착물을 부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저는 그거를 대신해서 공수마크를 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휘관이 네.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전투모에도 박았잖아요. 네, 전투모에도 공수행을 공수행을 철제를 봤죠. 올렸죠. 철제 간부들은 철제, 병사들은 포제 해가지고 맞아요. 달았잖아요. 네. 근데 철제 저희도 생도 때 철제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그 부대 단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휘관이 허용을 한 케이스고. 뭔가 특별함을 주기 위해 스페셜함을 네, 주기 네, 위해서 네. 다른 그렇지만 그 부대 소속도 아니었고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달고 다니는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일례적으로 많이 하고 다녔죠. 군인 기본 자세가 다 무너진 것 같아.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만들었고 최근에도 제 라이브 때도 얘기한 게 어떤 대위가 배대모를 쓰고 전투모를 쓰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조직인가. 그리고 옷 다려 입고 하는 게
군인 기본 자세라고 하니까 그게 옛날에 꼰대고 라떼 문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정상적인가?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다니까. 이게 어느 순간 비정상이 정상,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정상인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대 풍토가 아니라 이건 무너진 거거든요, 솔직히. 이런 게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닌가? 너무 이게 기본적으로 그 간부 교육의 문제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우리 때도 문제는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2001년 군번인데 제 때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교육이 가면 갈수록 루즈해지는 부분들, 물론 이게 쓸데없이 똥공기를 잡거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걷어내야 되죠. 근데 이 자꾸 지원자가 줄고 임관 숫자는 채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임관을 시켜서는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그대로 임관하는 경우도 있는 것 너무 같고. 심해요. 지금 너무 심해. 네. 그리고 이제 또는 뭐 어쨌든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쉽게 가자라는 분위기가 그렇죠. 같이 맞물려서 그렇죠. 돌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고 봐요. 군복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의 표출이거든요. 군기라는 것들이 그 군인들이 얼마나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고 생활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월남전 때 미라이 마을에 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미 육군이 그 미라이 마을에 있는 분들을 민간인들 학살하고 강간했던 사건이에요. 되게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휘관이 그 윌리엄 켈리 소위라는 소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문제를 지시를 했거든요. 미군도 그게 충격이 됐던 거죠. 어떻게 우리 미군이 그런 행동을 했지?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임관을 해서는 안 될 자격 요건의 친구였어요. 아, 패급. 뭐 소위 우리말로는 패급이죠. 지금 우리 군에 들어오면 A급일 겁니다. 그러진 않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미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에서 자원에서 초급 장교들이 부족해지고 전사자들이 많아지니까 임관해서 안 될 사람들이 이제 장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만연되고 모랄 해저드가 넘쳐나게 되고 그게 밑으로 모랄 해저드가 뭐예요? 도덕적 해이함. 아, 선생님 어려운 용어 쓰지 마세요. 네, 도덕적 해이함이 막 만연하니까 이 전 계층에서 이게 다 벌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 미군이 전쟁이 끝나고 80년대 이후에서야 그걸 바로잡는 정화운동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미군도 지금 이렇게 좀 바뀌진 거지. 지금 우리도 이 문제를 자꾸 그 정신전력 붙잡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정신전력보다는 기본과 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시행이 먼저라고 봅니다. 아,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국군에 날 때 정복 입고 다 비 맞고 있고 우유도 하나 안 챙겨오고. 그러니까 생도들이 정복에다가 비닐 우유 쓰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충격 먹었네. 진짜. 고생도 했고 너무 좀 명예를 못 지켜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한 친구들인데. 그러니까요. 왜 그 우유도 하나 제대로 안 줬냐고. 그러니까 우유를 있는 걸 까먹은 거지. 우유에 계급장 나는 걸 까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정복에는 철제 계급장을 달고 전투복에는 원래 포제 계급장을 달게 되어 있는데, 그쵸? 그쵸.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야. 아마 우유에 계급장 나는 거 모르는 새끼들이 많을 걸? 내가 지금 현역들 중에. 야 여담인데 나 3사에서 교육 받았잖아요 학사장교가. 네. 우리 때는 생도들이 그렇게 멋진 거야 외출을 같이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였냐면 생도들은 비 오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사들은 비 와라 그랬어. 왜? 우유 입는 게 멋져 보였거든. 코트처럼. 우유도 딱 그 삼선일치 돼가지고 그죠? 예. 딱 코트 접어가지고 여기 딱 넣어 있고. 그나마 우유도 멋있어요. 그거 입으면 좀 더 멋있어. 그 우유 할 때는 모자에다도 비닐을 씌운단 말이에요. 맞아요. 층에다가도 물이 안 들어오게끔.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복음 이야기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도 그렇고 레인코트가 있어요. 우리 그 합성 소재로 된 그 비닐 우유가 아니라 네네네. 우리 그 보급 우유도 솔직히 좋은 소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울이나 게버딘 같은 고급 소재로 된 어느 정도 방수가 되는 그런 고급 소재의 외투와 우위가 보급이 됩니다. 병부터 해서 장군까지 네네네. 동일하게. 근데 우리는 장군들만 있어요. 그 코트라는 게. 규정은 있어요. 장군 코트가. 근데 네. 복제령에 그 이하 장교들 병사에게는 그런 우위가 규정이 없어요. 그냥 우위 규정만 있어요. 코트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해군은 또 코트가 있잖아. 아 해군. 그러니까 복제를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꾸기 한두 개가 아니네요. 많죠. 복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군기강은 복제에 이어지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좀 정상이 아닌 것들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복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최근에 할로윈 파티 때 그런 복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다음 2부에서는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도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일단 저는 예비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센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어요. 예비군 씨가 마른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하마스의 그 기습 공격에 분기한 이스라엘의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고 국내에서는 그 예비군을 강화하자. 심지어는 그 어떤 연세가 많으신 예비군 분들도 입대하는 사단 법인도 만들어졌고 그분들이 11월 3일 날 저기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아마 훈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적이래요. 뭐 그분들의 뜻은 저는 높게 봅니다. 네. 그 연세에도 뭐 아무런 이익이나 정치적인 그런 거 없이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 정말 숭고한 뜻이긴 한데 저는 일단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비군이 왜 씨가 마르느냐? 270만의 예비군이 있다 그러는데 왜 씨가 마르느냐? 첫 번째는 우수한 예비 전력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군 생활을 길게 하고 숙련돼 있는 자원들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따지면 이제 따지면은 적어도 중기복무 이상 네. 한 대위급에서 중령급까지가 실제적으로 예비 전력으로 쓸 수 있는 핵심 전력들인데 네. 한번 보세요. 저기 중령 소령 예비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대부분 퇴역 신청합니다. 맞아요. 먹고 살아야 안 되니까요. 들어와요. 먹고 살기 바쁘죠. 그렇게 대부분 안 들어와요.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급 이상 진짜 익스퍼트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분들도 안 들어오세요. 당연하죠. 먹고 살기 바쁜데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대위 미만 중위급 장교는 그리고 부사관들은 중사 하사분들이 핵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차가 좀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대위나 뭐 중사 중에서도 그런 분들 정말 잘해주시죠. 너무 고맙죠. 그런데 중이고 중사 하사인데 예비군 훈련을 가면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왜 모르냐 하니까 이게 코로나 이펙트인데 코로나 효과인데 교육 훈련을 안 한 거예요. 몰라요. 멍충이도 많아요. 네. 멍청이가 많다기보다는 많아요. 팩트예요. 어쨌든 교육 훈련을 제대로 안 했고 안 받았고 양성 과정 또한 그렇게 받았다 보니까 장담하는데 병사군번 한 2015군번, 2011, 12, 13, 14 군번 병사들이 20군번, 21군번, 22군번 장교들보다 나을걸? 그리고 어쨌든 또 이게 전문 하사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부사관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코로나 때 더 안 받았죠. 물론 병장급 역할이면 갓 임가나 하사 정도 역량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긴 네. 보는데 그래도 부사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업무를.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예비군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네. 동원 예비군을 일단 제일 핵심으로 잡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예비군들은 소위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전시에 얘기하지 마세요. 전방으로 가는 장반들. 네. 전방으로 가는 장반들이에요. 네. 북한이 밀고 나면 바로 메워야 될 사람들. 우크라이나 네. 때도 그랬잖아요. 네, 네. 당장 메워야 되는 핵심이잖아. 네. 지역은 일단 뒤로 좀 미루더라도. 근데 무기가 M60이에요. 네. 전방 K3지. 네. 안 맞지? 네. 무전기 P77이야. 네. 999K야. 네. 근데 지금 나온 애들 P77, 999K 들어봤겠어요? PCC 쓸지 모르죠. P77 자체가 뭔지도 몰라. 그냥 피가 77 흘러 이렇게 생각할 거야. M60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근데 이 친구들한테 M60을 교육을 하고 P77 무전기를 교육을 하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겨우 전방 가서 교육시킨다 그러는데 그 전방 증원 교육도 매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년에 한번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예비군 교육을 해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교육된 자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원래 예비군 그렇잖아요. 원래 예비군 그렇지 않죠. 원래 그렇지 않죠. 원래 예비군 그냥 갖다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전시에 자기 임무에 맞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국방부가 맨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요 근래 비상근 예비군. 내 비상근 예비군 지금 5년을 했는데 네. 5년 차인데 내가 비상근 예비군 한 걸 이유는 취재차 갔었어요. 아무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몰라. 국방 출입하는 기자부터 해서 군사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예비군 그 따위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예비군 담당을 했던 장교 출신이니까 갔어. 웬걸? 야, 이 양반들 현역 처리가라 할 정도로 열정적이네.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이거 뭐지? 물어보니까 뭐 급여를 얼마 받고 하는데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역이고 내가 근무했던 부대고 군복을 피치 못할 사유로 벗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서 지원하셨다라는 그런 분들인 분들이 거예요. 많더라고요. 초창기에는 그랬죠. 네. 초창기에는 2014년도는 그랬지. 10년 전쯤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어떤데요?
지금 몇몇 부대 빼고 대다수는 알바. 그렇죠. 그 그냥 돈 받아 올려 오는 하루 애들이죠. 뛰려고 온 거예요. 그냥 15만 원, 토요일 15만 원, 공휴일 15만 원, 15만 원이나 줘요? 15만 원. 짭짤하네. 근데 이게 수도권에서 15만 원이 괜찮지. 네. 근데 지역은 15만 원 받으면 지역에 있는 예비군 부대 산골짜기인데 아 기름값이 안 나오는. 차비. 어. 그리고 시간 아침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PX 이용하잖아요. PX 이용도 그 부대가 좀 시설이 돼 있는 부대일 때 이야기지. 그래도 PX도 이용하고 돈도 받고 뭔가 개꿀 그런 느낌으로 가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죠. PX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알바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투화 안 신고 다니는 친구들, 비상근의 간부인데 막 중위 대이고 뭐 중사 이런 데도 그런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전투화 안 신고 다녀요? 이게 우리 부대는 아닌데 뭐 신고 다녀요? 예전에 다른 부대 있을 때 크록스? 크록스 샹놈 새끼도 이거 다 크록스를 이거 다 말조구 시켜야 되나? 그랬다가 며칠 있다 안 나와 또.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며칠 해보니까 이거 뭐 수지타산 안 맞네 싶어서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군에서는 점점 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올해가 4,000명까지 늘리라고 해서 400명을 늘렸는데 3차 모집까지 갔거든요. 네. 안 오니까 3차, 3차까지 온 거야. 그래도 부족해. 그런데 애들은 뽑아놓고 났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다 나가. 비상근 예비군 관리하는 강남 쪽에 관리하는 부대에 내 아는 후배 있는데 걔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선배님 세금이 살살 녹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맞아요. 비상근 예비군 돈 주고 너무 아깝다고. 맞아요. 내가 봐도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부대도 있고 반면에 정말 응징력이 좋아서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돈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이 15만 원이에요. 고생 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진짜 문제가 많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인원은 늘렸어요. 앞으로는 뭐 차후 2030몇 년까지 뭐 3만 명까지 비상근을 늘리겠다라는데 지금도 4천 명 모집하는데 생똥을 싸는데 3만 명을 과연 모집할 수 있느냐? 비상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훈련을 해야 돼요. 총을 쏘고 어. 좀 뭔가 스페셜한 훈련을 해야 그 뽕이 쳐져서 올 겁니다. 우리가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겠죠 비상근. 하고 싶은데 총 쏘고 싶어요. 근데 안 시키니까 그렇지. 근데 해주는 부대도 있고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비극적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를 잘 수정을 해주는 부대입니다.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제도 시행했던 부대였다 보니까 좀 나름 그게 있어요. 근데 아닌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성해져서 가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것도 있고 네. 아 비상근도 왔네. 야 그냥 저 시간이나 때워라 그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도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음 날 또 또 임무제를 휴일을 하니까. 준다고 해도 이 부대가 독립된 부대가 아니라 대부분 타 부대가 얹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기 놀고 있네 이런 거를 눈치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이분들. 당연히 나와야죠. 장교들은 또 평일 어떻게 쉬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군무원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5급 군무사무관들 애들은 이제 그 예비군 지휘관 하셨던 분들이 전환을 많이 하셨거든요. 초창기에 비상관 할 때 나름 뜻을 가지고 이게 더 동대장보다 더 뭔가 의미 있는 일이다. 동원전력이니까 하시겠다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되게 의욕적으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분들도 나가 떨어져요. 더 안 뽑아. 안 뽑기도 하고 이분들도 타성해지니까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퇴직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50대 40대 후반이 50대 초반 40대 후반이었던 분이 이제 50대 후반 60을 바라봅니다. 쉬셔야지 그럼. 나가시겠죠? 지금도 당장 일도 하기 힘드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 충원이 안 돼요. 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모듈화 부대를 만들겠다? 예비군 능동적인 부대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 예비군들이 근무할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지금 예비군도 숫자가 많이 없죠. 부족하죠. 숫자 자체는 쪽수로는 많죠. 270만이 엄청 많은 아니, 숫자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예비군이 4, 5년 차가 1, 2, 3년 차 친구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안사는 그렇대요. 사람이 주는 게 보인대. 점점 줄죠. 점점 주는데 예비군 어쨌든 1년 차가 너무 줄었대. 예비군 확실히. 자체의 자원수만 놓고 보면 270만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는 아닌데 네. 내가 왜 C가 많냐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네요. 이스라엘의 95세 된 뭐 장군 출신 이런 분들 그 총 들고 계신 거 보면 아직까지 자세 나옵니다. 네. 장군 출신인데도 희한하게. 우리는 현역도 자세가 안 나오는데 예비군 나오네. 그거는 뭐 좀 조심할 발언이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한데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거. 쪽수는 많은데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거지. 일단은 약간 북한 같은 거네요. 북한 뻥튀기 많이 하잖아요. 한민족이니까. 그거 한민족. 피가 어디 가나. 뻥튀기 똑같이. 서로 잘하는구나. 요번 걔네들도 뭐 저기 열병식 할 때 보니까 방탄조끼 안에 방탄복 껍데기만 입고 돌아다니더만. 그렇죠. 어. 뻥튀기 잘하니까 얘들. 그 장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고만 입고 있고. 애들은 그 핵가방이 진짜 그
아, 네, 뭐 핵가일이 들어가서 핵가방으로 알고 있다던데. 핵가일 햇살? 네, 뭐 그런 거 들어있어서 핵가방으로 알고 있다는데. 어쨌든 일단 쓸모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보상비라는 게 솔직히 15만 원이 작으면 작지는 않은 돈이긴 해요. 일반 예비군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받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정상해야 되는 거지만 10년 전에 15만 원이 지금도 15만 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하사에서 중령까지가 똑같은 15만 원이에요. 그래요? 그 누가 해? 그러니까 이 단기 복무 하사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중령 소령이 물자객 뭐 채시나 작게 우리가 이제 비문 취급이 없으니까 네. 상급이 없으니까 대위비만 가지고 정리를 하긴 하지만 그 작업 다 우리가 하고 대위급 막 이렇게 고참들이 다 하는데 하는 일들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크로스 신고 PX 가는 놈이 15만 원 받는다고? 똑같이 킹 받을만 하네. 열받을만 15만 원 하네. 받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왔다가 중간에 안 오고. 아, 쌍놈 새끼들. 그렇고 이제 당신 너무 안 와가지고 해촉됐습니다. 내가 언제 해촉됐는데요?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PX 빵 먹다가. 그러니까 지가 날짜를 안 지켜가 무단으로 못 오면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네. 15일 안 채워도. 네네네. 근데 말도 안 해주고 가지고 이거 근무가 너무 안 나와서 안 된다. 네. 해촉됐다는데 나 왜 해촉됐다 말도 안 해주고 해촉시키냐. 네. 따지는 사람도 있고. 아, 세상이 다 패급화가 되나 보다. 대한민국이 끝났나요? 세계 원래 다 이런 건가요? 군생활 10년 했다는 예비역 대위인데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보면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빌 게이츠랑 스티븐 잡스가 세계를 멸망시킨 것 같아요. 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 새끼들이 보급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멍청하게 만든 거지. 저쪽도 천림하고 뭐 있던데. 스마트폰으로 윗동네도. 미국이 우리를 다 제압한 거지. 아니 밑동네도 스마트폰은 있더라고. 이 스마트폰이 문제야.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 애들이.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스마트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오래 했다는 군생활 했다는 그 장교도 동원 지정으로 됐던 장교마저도 개판인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게 결국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예비군에 대한 예산 문제예요. 일단 핵심은 예비군에 대한 핵심은 예산을 최소한 1번 정도 4%는 줘라는 거지. 그래야 현실적인 보상비가 나갈 거고 현실적인 장비와 보급이 될 거 아니에요. 총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에 기사를 썼을 때는 총이 전체 인원 대비 60%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에너미 애트 게이트라는 전쟁 영화 본 적 있어요? 그 러시아군이 막 뛰어나가. 네, 앞에가 죽으면 죽어갑니다. 새끼 앞에 한 놈한테 총만 주고 뒤에 있는 놈은 탄만 줘. 그 앞새끼 뒤졌어. 그럼 앞새끼 총 주워다가 지 탄하고 결합해 싸워야 돼. 그 또 다 죽으면 그 새끼 그 뺏어가지고 뒤에 있는 놈 죽어가 쓰는 거야. 맞습니다. 60% 주면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 꼴하고 다를 바는 뭐가 있냐라는 거지. 근데 군무원 총 왜 주는 거야? 그 총이면 예비군 주지 왜 군무원 총 줘? 총도 없는 주제. 군무 몇 명 안 되시나 보지 뭐. 예비군보다. 예비군보다 쪽수 작나 보지 뭐. 아무튼 예비군 돈도 뭐 끝도 없네. 그리고 법도 웃겨요. 네. 국군 조직법에 예비군은 국군일까요, 아닐까요? 국군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군 조직법에 예비군은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국군 조직법의 대상은 현역 군인, 군무원이에요. 예비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전시에 되면 전투 편성상 해당 부대에 뭐 전방 몇 군단의 몇 사단이다, 그게 소속된다, 이것만 나와 있지 법령상으로 그 예비역이 국군이다라는 법령은 없어요. 근데 웃긴 건 병역법상에는 예비군의 복무가 의무예요.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법으로는 우리는 군사 단체야. 나중에 바뀌겠죠. 아니 6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는데? 아유, 원래 뭐 바뀌는 게 있나요? 일단 말이라도 해놓은 거죠. 나중에 내가 볼 때는 내년에 국군의 날 때 예비군들도 국군의 날 분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국군에 나갔을 때 우리 비상근들 몇 명 갔어요. 아, 그래요? 나 아는 전우들 다른 사단 다른 단에 있던 분들 가셔서 또 배치가 되셨더라고. 아, 나름대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임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절대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우리 국방부. 육군본부도 마찬가지. 맨날 자랑할 때만 동원하고 비상근이나 정말 예비군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 표창, 개뿔, 대통령 표창 있잖아요. 내가 기사 쓰기 전까지 어땠는 줄 알아요? 실제 예비군을 뛰는 예비군은 대통령 표창을 받아 대통령 초대를 받아 그 청와대를 못 갔어요. 누가 받았느냐? 당연히 뭐 예비군 지휘관들은 받으실 만한 분들이죠. 그래 받고. 그리고 누가 받냐? 관계 공무원들이 받아가. 물론 그분들도 고생하시는 건 맞겠는데 예비군의 날이면 진짜 그 예비군의 표창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표창도 안 줬어요? 표창을 안 준 게 아니라 대통령 표창은 일단 나온 적이 없고
뭐 작년부터가 좀 나왔다 그랬나? 예비군도 어차피 그 뭐 상원도 안 들어가는데 명예로 받는 건데 그냥 좀 주지. 그러니까 종이 한 장 그 쓰는 게 뭐 어렵다고. 아,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 사인하는 주무관 따로 있잖아. 사무관. 그거 한번 초청되면 좋은 건 있지. 저기 부부들 뭐 제주도 여행권 보내주고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또 사기 고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그 집안의 어떤 그게 그렇죠. 대자 갑옷처럼 여겨지는 게 그것도 사진 있잖아요. 찍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 근데 실제 예비군은 없고 그리고 여성 예비군들이 차지해요. 여성 예비군 분들도 고생을 하세요. 그 재난 같을 때가 뭐 그죠, 밥도 하고 헌신하시고 막 그 봉사활동도 많이 엄청 하시잖아요. 해주는데 이분들이 실제 전시에 동원되는 예비군이냐면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전시회는 모르죠. 후방에서 총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지만 총을 두고 싸우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피 흘리는 예비군들은 싹 빠져 있다라는 거지. 그분은 다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뭐 비상근 예비군 지원 어떠냐 뭐 어떻게 한 분 뭐 질문 올리셨더라고요 채팅창에.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원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현역일 때 동원 장교를 했었고 겸직하면서 했는데 동원이 중요한데 무시가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기자할 때도 그걸 계속 다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동원 분야는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해온 거고, 그리고 퇴역까지는 군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올해 12월 30일이 되면 퇴역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나는 군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의무에서 부응하겠다 해서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서 그냥 하실 거면은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되게 실망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비상근 예비군 바뀌는 게 결국은 그 실전적인 훈련을 좀 많이 보여주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비상근 예비군들의 그 남은 미련의 군뽕을 채워주는 그렇죠. 어깨뽕. 우리도 어깨뽕을 현역가 똑같고 올려주는 우리 이것도 복무다. 그런 훈련과 그러한 뭔가 체계적인 걸 좀 보여주면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이 비상근 예비군 하시는 분들 특징이 사실 군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맞아요.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멋진 훈련이나 멋진 실전과 그런 진짜 비상근 예비군들한테 DMZ 들어가면 들어갈 걸? DMZ 들어가요. 수색하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들이야. 좀 GP 지키라 그러면 GP 지키 들어갈 사람들이야. 이번에도 했는데 위험한 일들 다 해. 위험한 거 다 얼마나 비상근 예비군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역들보다 더 막말로 사명은 높아. 현역이 빵꾸 낸 거 우리가 했잖아. 나 그거 이거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캡틴은 알죠. 네, 그 사건. 네. 현역 빵꾸는 우리가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상근 예비군들이 의지가 열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로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실전적인 훈련과. 그러니까 별거 필요 없습니다. 저기 우리 군인 복지단, 저기 우리 복지단의 국군 복지단의 혜택들 미군 같은 경우는 저녁에도 똑같이 누리거든요. 네. 그거 허용해주면 예비역도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예비역 개판 뛸까 누가? 비상근 예비군들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린 준혜원이지 정혜원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 PX도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열어준 게 겨우 PX 이용이야. 그렇죠. 그 뭔 그렇게 큰 혜택이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비상근 예비군 관련해서 얘기 한번 다뤄봤는데 내용이 좀 딥하네요. 딥합니다. 예.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볼 것 같다는 불안감이 오지만 그래요. 잘 다뤄봤고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알겠습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